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입니다. 어제는 영상을 촬영했는데 영상이 어떻게 저장이 잘못돼서 날아가 버려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하대 교과가 최상위였던 학생을 서울대에 원서를 넣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학부모는 해낸 거죠. 물론 뭐 그 학생도 함께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안 되어 있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도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엄마와 그 학생의 노력인 거죠.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항상 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린 책자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핵심의 내용은 그 과정 안에서, 학교생활 그 과정 안에서의 노력들을 담겨 있어야 하고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또는 학교는 이렇게만 하면 다냐, 물론 다인 거죠. 그 기록을 그렇게 해놓은 거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해놓을 것이냐에 대한, 기록의 정리를 어떻게 해놓을 것이냐에 대한 정답이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는 우리 학교의 의견 또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학생이 안 움직여서 못 써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 교사들의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은 아니 기록을 안 해주는데 왜 내가 어떻게 활동하냐라는 얘기가 이제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냉정히 따져보면 물론 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모든 학생이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거나 교사 대상의 강의를 더 많이 하는데, 교사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 늘상 나오는 그 내용, 서로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학생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이 확신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선생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학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예스맨인 거예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교사들 중에도 제가 만나는, 또 제가 알고 있는 교사들이나 제가 친하게 지내는 교사들은 입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활동을 좀 도와주는 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있고, 또 그냥 대충 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어떤 교사들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을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야 인마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는 교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마다 다른 성향들이 다 각기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예를 들면 열심히 잘 해주는 선생님에게는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못하는 기록을 잘 못해주는 교사들에게는
덜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활동도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도와주는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학생에게 많이 배운다, 내지는 뭐 배운다는 차원을 넘어서 학생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교사의 말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는데, 안 하는 교사들에게는 더 안 하겠죠. 이럴 때 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안 해놓고 기록을 잘해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교사들에게는 제가 이런 거는 하나 느꼈어요. 모든 교사들이 다 아까처럼 잘하는 교사, 중간 교사, 못하는 교사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못하는 교사 안에도 또 부류 중에 정말 이 교사로서 저 사람이 교사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게 있었냐면, 물론 정말로 교사들 전체가 한 45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인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 전체를 보면,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가 그럼 25만 되고 나머지가 한 13, 4만, 12, 3만씩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그런데 중학교 교사 좀 더 많겠구나. 한 15, 6만 될 것이고 고등학교 교사가 한 10만 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사들 중에 정말로 나쁜 교사도 있지만, 대다수 100명 중에 정말 1000명 중에 999명은 학생이 무언가의 활동을 하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교사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또 교사가 갖고 있는, 처음에 교사할 때 교사 선언문 같은 게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사로서의 사명감은 갖고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되면 교사는 어찌됐건 자기가 안 하려고 했던 이런 걸 하지 뭐하러 했어 라고 했던 그 교사조차도 기록을 해주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저한테는 있어요. 제가 만나본 교사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교사들은 안 해줍니다, 뭐 해줍니다, 이런 게 있지만, 최근에 아까 그 학부모의 얘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가끔 댓글로 이렇게 써놨을 때 분명히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제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경험치에 의해서 쌓여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경험치를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정말 그 학부모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이럴 때 엄마가 나서서 뭔가를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학교 일이기 때문에 기록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엄마들은 없을 테니까, 결국 학생이 그 엄마의 말을 앞에서는 안 따라주는 척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집요한 끈질긴 노력을 한 것이죠. 해서 결국 학교생활기록부가 바뀐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학생부 교과로 인하대로 갈 정도였지만 결국 서울대를 갈 만한, 물론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학교 활동이나 또 보고서 활동이나 기록에 대한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아마 제 기억으로 3일? 3, 4일 남겼을 때였나? 2, 3일 남겼을 때까지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막 그런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겹쳐져서 기록을 바꾸려고 할 때 저의 기록이, 이게 원래 그 전까지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 학생의 학교의 경우에는
잘 고쳐주지 않는다. 고쳐주는 교사 거의 없다. 확인도 안 거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산더미 같이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결국 고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고치게 될 때 이 학생의 이 수준,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한 1.2등급 정도인가 1.34등급 정도가 오른 거죠. 이게 올려놨기 때문에 또 교사도 인정한 것이고 학생도 또 제출한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결국은 뭐 책도 읽고 뭐 혼자서 뭔가를 해내겠죠. 당연히 그러면 또 그 성적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결과물로 인해서 평가를 교사들도 더 좋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록도 포함을 해서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그만큼 올랐다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애가 몇 달 전보다 한 달 전보다 더 열심히 해왔던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단상에 앉아있다 보면, 그러니까 앉아있단다, 단상에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애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특정 학생에게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들이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좀 즐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공부 지겨 죽겠는데 어떻게 즐겨? 즐길 수 있다니까요.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공부하세요. 아니,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그냥 성적과 상관없이 그냥 네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들을 이게 즐기면서 공부하다 보고 또 찾아보고, 뭐 꼭 뭐라고 하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에만 찾아보지 말고 더 확장해서 독서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 학교 생활을 정말로 즐길 수 있도록 해보라는 거죠. 이제 그런 학생들을 뽑는 전형들이, 그러면서도 성적이 정말 뭐 7, 8, 9등급분이 안 나왔던 학생들이라도 선발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발되는 학생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어문 계열에 보면 뭐 불어불문과 그러면 서울여대에 뭐 8등급, 9등급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뭐야? 이건 특목고네? 당연히 특목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매우 높을 겁니다. 또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문 계열은 아무래도 특목고 외고의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학과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 일반고에서도 탁월한 능력이,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큼은 꾸준히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 안에서의 노력들, 과정 안에서의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발하는 전형은 더 많아진다. 예를 들어 논술도 마찬가지죠. 논술도 뭐 3, 4등급 아이들이 어쨌든 더 뭐 연고대 가는, 그러니까 특히 연세대의 경우에 이제 논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논술이야 뭐 성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있으니까, 서강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중대, 뭐 경희대 많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가능한 한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결과물로 시험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이나 적성도 그 과정 안에서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고, 그러니까 성적은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성적이지만 그 결과가 아닌 그 과정 안에서의
노력들에 대한 산물, 그것에 따른 결과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같은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적성도 있지만 이제 적성이야 내년에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논술로 바뀌니까 가천대, 수원대 같은 경우는 논술로 바뀌죠. 이런 것들처럼 이 과정 안에서의 노력들, 그러니까 제가 늘상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또는 우리 학생들이 이 엄마 아빠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을 많이 해봐라. 그 소통하려면 결국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자녀도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라고 할까요? 마음의 여유 같은 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은 결국 과정에 대한 평가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즐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나만의 공부를 해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전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삐질삐질 삐질삐질 땀을 이걸 그렇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성적에 이렇게 하게 되죠. 누구나가 다 물론 의과 의대나 이런 데를 꼭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목표가 있는 거죠. 경영학과 나와서도 무슨 이사장 같은 거 하면 의사들 잔뜩 데리고 충분히 뭔가 사회에 봉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의사여야만이 꼭 누군가를 치료하고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치료하는 건 의사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 여러분,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입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A 대학은 3몇 등급이 3.1등급이 합격하고 B 대학은 2.1등급이 합격하고 꼭 이런 것만이 정보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과정에 대한 평가, 이것이 정말로 큰 차이를 보인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하대 학생부 교과와 인하대와 서울대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적어도. 그죠? 하지만 그렇게 제가 나중에 그 학부모님하고 통화하고 보니까 서울대 원서를 넣었다고 하니까 1학년 담임교사였던가? 1학년에 어쨌든 담당 과목 선생님이 너 서울대 원서 넣을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로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방송 중에 이거 입시 정보도 아닌데 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입시 정보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정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만 하지 말고 납득하고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렇게만 되줘라 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그 정보의 가치를 우리 제 방송을 계속해서 듣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없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만 해오시면 자녀들 누구나 정말 서울대 원서 넣을 수 있는 역량으로 키워질 수 있고요. 누구나 과학특성화대학을 원서를 넣을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